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의 그 경쟁률이 있었던 네. 그런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봤는데요. 1위가 부산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부산의 전체에서 약 92곳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서울, 경기가 85곳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경남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가 그 뒤를 좀 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천과 대전 지역은 성적이 조금 저조했다고 합니다. 네. 대전은 3곳, 인천은 2곳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네, 좀 명암이 좀 갈리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좋은 곳과 나쁜 곳 나타났을 때 대부분 다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하지만 전망이 밝은 곳에서도 개별적인 물건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물건이 너무 개별적으로 갈 때는 정확한 통계를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 특별분양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 대해서 화재 분양 현장에서 앞으로 2곳 정도 다룰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해결해드리고 또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더 좋을까요?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지금부터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만 모았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 주식과 부동산, 경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왕성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 주간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결본주택에 총 15만 명이 넘는 그룹 인파가 몰려 조기 대선 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이번 주 장미 분양의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감이 매매와 분양 쌍끌이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집값 규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울 시민의 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6.2%보다는 1%포인트 하락했으나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7분기 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청약 규제 및 자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몰려나온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경기 서부권 대표 신도시인 일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이동 시간을 20분대로 단축시키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개발 호재를 비롯해 일산 한류월드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값은 최근 1년 동안 6.35%가 올랐는데요. 분당과 삼본, 평촌 등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서부권으로 약 20km 떨어진 일산 신도시는 1990년 초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이후 신흥 주거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연식이 점차 높아진 데다 교통이나 업무 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지적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주간 부동산 뉴스와 함께 각종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호 아나운서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상담과 화재 분양 현장 차례로 만나보실게요. 네, 도움 말씀줄 두 분 모셨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신만이로 불리시는 조민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의 신만이 조민기입니다.
최근 이제 5월 달에 이제 후반기로 좀 넘어가면서 뭐 대선도 끝나고 여러 가지 정권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최근 또 중국에서 뭐 한한령까지 조금 일부 지금 이제 제한령이 떨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만간 또 관광객 수요부터 해서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과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저희는 항상 현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에 특히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또 현장 활약이 전문가 못지않게 두드러지신 분 계십니다. 발로틴 리포터라는 소문이 있으죠. 우리 박시영 리포터 나와 계신데요. 많이 바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발로 뛰는 리포터 박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KTX를 타고 조금 멀리 다녀와 봤거든요. 어떤 현장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박시영 리포터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고민 상담부터 한번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어떤 상담이죠? 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이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이게 또 고민 중인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치동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한 10년 전쯤 남양주 덕소에 한강 우성 아파트를 사서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돼서 한번 좀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만기가 내년 가을인데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가져가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좀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그 결론을 좀 먼저 좀 내리드린다 하면 일단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덕소의 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1997년도 6월 달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한 10년이 지금 돼 있는 아파트인데 뭐 세대 수는 좀 큽니다. 한 뭐 1,400여 세대에 21층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이 북한강 조망까지 돼 있어서 입지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리고 바로 그 뒤쪽으로요. 이 경의중앙선에 이 도심역이라는 또 지하철까지 있어서 교통 입지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 거기에 이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면서 바로 이 교통 특히 차량을 가지고 서울 진입할 때에는 이 불과 한 뭐 15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항상 부동산은요, 길게 가는 컨셉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매수한 시점 대비 매도, 이 파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덕소 이 한강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지금 78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 시세를 보더라도 약 한 2억 6천대 정도가 되고요. 10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도 지금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요. 이 10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전세가 2억 6천 정도 되니까 뭐 시세 대비 매매 시세가 한 3억이라 그러면 벌써 한 4천만 원 정도면 이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매수 시점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매도를 하는 기점, 결과적으로 이 환금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이 올릴 수 없는 좀 단점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매도를 좀 결정을 좀 제가 해드리면서 동시에 좀 한번 이 갈아타는 컨셉까지도 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덕소부터 해서 그 위에 청평, 뭐 가평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토지 쪽이 조금은 더 이 수익률 면에서는 좀 나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분야를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청평이나 가평, 이 덕소 같은 경우도 북한강 내저 시설이나 뭐 아무래도 휴양 시설 쪽 컨셉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 이 최근 트렌드화되고 있는 임대 수익형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은데 우성 아파트를 매도하시더라도 자금이 꼭 3억은 아니더라도요. 한 1, 2억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토지가 됐던 임대 수익형이 됐던 이런 자산을 갈아탈 수 있는 것까지 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상담이 조금은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물어보시는 내용은 매도를 좀 결정하는 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이번에 만나볼 텐데요. 조민기 전문가님, 어떤 곳이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한 이 분양 현장, 서울이 아닙니다. 이 부산입니다. 이 부산에서도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전면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투자는요, 이 두 가지 컨셉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임대 수익으로 가는 수익형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인 컨셉에서 자본 수익을 하는 시세 차익형으로 갈 것이냐라는데 이 보통 뭐 연세를 갖고 계시고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연금형 스타일로 가신다 그러면 트렌드 있는
이 수익형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바로 이 해운대가 바로 이러한 거에 좀 딱 맞는 그러면서도 보통 계절적 요인을 타는 것이 관광 레저 쪽인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아예 사계절 성수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또 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매물 좀 주의 깊고 아주 좀 관심 있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단지의 중심축인 부산에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분양 현장 박시영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부산 해운대라고 해서 굉장히 사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분양 현장에 장점도 많고 정말 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기 세영씨.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본분을 잊었는데요. 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화재 분양 현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온 이곳은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저 피디님, 이제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미션 카드? 지도를 보고 직접 찾아오라고요? 분양 현장?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화재의 분양 현장으로 지도를 보고 직접 찾아오세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백사장 길 건너 무조건 직진. 코너 하나를 끼고 돌아 또 한 번 쭉 직진. 세계적인 호텔들 사이에 분양 현장으로 추정되는 한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온 건데 여기 맞나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여기를 해운대에서 한 1, 2분 정도 걸어서 왔는데 이렇게 단순한 지도로도 찾을 수 있네요. 얼마나 걸리나요? 해운대까지 거리가? 네, 직선거리로 150m면 바로 해운대 백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 가까운 거리에 해운대 포장마차촌, 아쿠아리움, 비키니 거리 등이 위치해 있어 많은 방문객들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맞아요. 부산은 유독 해운대 주변에 관광지가 모여 있죠. 해운대 온천과 달맞이길, 동백섬도 가깝고요. 요트 경기장과 광안리, 청사포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변은 맛집을 포함해 상권도 활성화된 곳이죠. 그래서인지 부산의 숙박객 수 1위는 바로 이곳, 해운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창 공사 중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해운대 비치라인을 따라 5성급 호텔들이 들어선 라인을 이 지역에서는 속칭 골든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라인에는 현재 비어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9년을 준공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짠! 한창 공사 중이던 분양 현장은 앞으로 이런 멋진 호텔이 됩니다. 바다와 광안대교를 보니 이곳이 정말 부산이구나 또 한 번 실감이 났는데요. 모형도만 봐도 설레는 부산의 분양형 호텔.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지만 이곳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와, 제가 보니까 밖에 바다가 보이는데 저게 해운대 바다 전망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호텔은 해운대 바다를 더욱 잘 즐길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최초로 전 객실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요. 호텔 객실에 이런 계단 처음 보거든요. 네, 처음 보시죠? 저희 호텔은 획일화된 호텔 설계를 벗어나 이런 복층형 객실도 있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직접 올라가 보니 흉내 맞는 부실한 계단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위에는 화장대와 침대가 있는데요. 복층이라 그런지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탁 트인 개방감도 복층만이 가진 장점일 텐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호텔의 개념을 무너뜨린 비교하자면 펜션이나 리조트 혹은 펜트하우스의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건물에 각별히 신경 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호텔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건축되고 전 객실에 테라스와 와인바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객실에는
복층형 객실도 있습니다. 또 저희 호텔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요. 최고 옥상층에는 외부 테라스 공간에 스카이펍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곳만의 차별점이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호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객실 가동률, 즉 호텔에 얼마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매년 1월 해마리 축제를 시작으로 12월 북극 꼼수영대회까지 1년 사계절 내내 축제회장이 펼쳐지는 해운대에 자리 잡고 있어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이 따로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일부 객실은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친구와 연인들을 위한 실속형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 호텔에 투자하신 가족분들은 강원도 속초, 제주 호텔과 연계하여 1년간 15일 무료 숙박의 혜택 보증서도 발급해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이 분양 현장 여행도 하고 임대 수익도 얻고 싶은 분, 혹은 호텔에 관심은 있지만 비수기가 걱정이었던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골든라인에 위치한 핵심적인 입지, 그리고 내부는 복층 구조와 그리고 모든 객실에 테라스가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영상을 보니까 네. 박시영 리포터 올 때가 좀 부럽습니다. 저도 부산을 좀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확 드는데요. 네. 직접 가보시니까 현장 어떻던가요? 네, 정말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들떴을 정도인데요. 다들 저렇게 저처럼 들뜬 마음으로 부산을 찾으시겠죠? 하지만 호텔이 별로라면 이 들뜬 마음이 금방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여성분들은 여행 가서 숙소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부산에 간다면 꼭 이 호텔에서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해운대 바닷가에 그 좋은 호텔들 많은 그곳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내부는 보시다시피 호텔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객실에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복층 구조. 그래서 복층 구조가 굉장히 펜트하우스나 고급 리조트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현장의 홍보관에는 저처럼 이 부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만나뵌 계약자 중에 한 분은 임대도 놓고 또 계절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본인이 휴가로 지내시는 그런 세컨 하우스로 쓰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국제 도시라고 지칭할 만큼 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업무와 관광객 수요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조민기 전문가님, 네. 현장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요 일단 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 도보 딱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건물 규모로 일단 보시게 되면 지하 5층에 지상 18층 랜드마크 건물일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건물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전체 객실 수가요. 304개 객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이쪽 지역,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통 보면 이 상업지역 내에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 숙박시설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 숙박시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이 분양형이라는 거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공급 면적은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37.2제곱미터에서 한 4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분양 현장 샘플 딱 하나의 지금 경우를 놓고 봤을 때 35.2제곱미터 D타입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 금액 1억 6,200만 원이고요. 임대가 현재 월 108만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또 뭐 보증금을 또 적용 같이 하신다 그러면 실투자금 기준으로 5,2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입지적으로 해운대 도보거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속적으로 또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입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영 리포터가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단순한 지도를 가지고도 금방 찾아가던데 입지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주시죠. 네, 일단 입지는 한 3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해수욕장,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또 옆쪽 뒤쪽으로 보게 되면 부산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해운대역 지하철에 이 또 도보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입지 아주 상당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 보는 것이 과연 이런 이제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이 주변 자체가 5성급 호텔로 지금 밀집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상권으로 봤을 때 집심성이라고 그래서 같은 상권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숙박시설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5성급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의 또 차별된 입지가 하나가 뭐냐면 같은 지금 그 해운대구 내에서도 볼 때 이 분양의 호텔들이 다른 이 해운대와 가깝게 되어 있는 데는 바로 이 분양 현장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하나 또 강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입지적인 특징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벌써 이 주변이 해수욕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수욕장에 바로 옆에 또 동백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부산 또 아쿠아리움에 이 부산 또 온천까지 되어 있어서 관광 레저 시설의 입지를 이미 또 갖추고 있고요. 반경 3km 정도로 한번 좀 놓고 봤을 때 이 부산 백스코 전시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수영만 또 요트 경기장이 있어서 웬만한 뭐 국제 그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관광이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문화, 레저, 관광 뭐 여러 가지로 다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분양 현장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이 분양형 호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표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이 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해운대구가 이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그 호텔 이 객실 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많은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표를 좀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 자체가 부산시 또 자치구 내에서 이 호텔 객실 가격이 또 최고 상위권이면서 동시에 호텔 객실 이용률로 봤을 때에도 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 표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항상 객실 수를 채우려고 그러면 그만한 그 해당 주변에 그러한 인구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해운대 자체에는요 1년 내내 이 4계절이죠. 4개월 내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1월 달부터 해서는 뭐 해맞이 축제부터 해서 뭐 꽃축제, 뭐 각종 뭐 영화제부터 해서 연극제까지 다 하는데 그만큼 이 관광 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구 수요 충분히 되고요. 그만큼 4계절 성수기이기 때문에 객실 가동률이 단순한 성수기 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성수기 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뭐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 항상 해운대는 대놓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런 객실 가동률들이 충분히 공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박시영 리포터 어땠나요? 네, 보통 이 호텔 생각하시면 네모 반듯한 건물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획일화된 모습. 특히 이런 분양형 호텔은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 호텔은 달랐습니다. 일단 복층 구조라서 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안에 있어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고요. 보통 요즘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부티크 그런 리조트나 호텔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객실에서 바다도 보이는데요. 부산에 놀러 왔으면 또 바다를 봐야 그런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바다가 보이는 뷰가 참 좋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분양형 호텔이 정말 여러 면에서 내가 놀러도 갈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부연을 네. 좀 해드린다 그러면 일단 뭐 전체 객실이 304개 객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부터 해서 D타입 4가지 타입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양성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객실이 좀 다른 호텔하고 좀 차이 있는 것이 전 객실이 테라스가 다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부산 최초가 되겠습니다만
이 바로 이 복층형, 보통 오피스텔 경우에서만 좀 볼 수 있는 복층형을 이 호텔에서도 좀 적용했다라는 것이 아주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설명이 되면서 저희가 지상 5층에 18층 정도 규모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랜드마크 건물이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4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객실을 충분히 다양하게 가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우리가 지금 앞에가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바다 조망권이 좀 확보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그 해당 건물만 이제 그 호텔만 놓고 봤을 때 이 부대 시설을 좀 찬찬히 좀 꼬집어 봐야 되는데 이 부대 시설 중에요. 일단 그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 해당 해안가나 바닷가 조망이 되는 또 이 스카이 라운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 바다 조망이 되면서 이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뭐 간단히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고급 레스토랑 또 넓은 또 로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이 건물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관광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분한테도 이 충분한 공간 제공을 할 수 있는 분양 현장이다라는 점을 좀 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특징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또 활용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객실 임대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분양 현장의 이제 투자 접근 전략을 한 3가지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임대 수익, 그래서 연금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좀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해운대는 뭐 장기적인 컨셉에서도 이 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본 수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 특히 투자하신 분이 개인적인 휴가 시설을 좀 이용하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해당 분양 현장에서는 연 한 15회 정도를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그 또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1년 중에 15번 정도는 부산 해운대 가서 충분히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 3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좋은 분양 현장이다라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해운대 지역이 뭐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짱짱한 게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연금적인 수익도 가능하고 SRT 때문에 접근도 굉장히 더 빨라져서 네.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객실에 무료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 전략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의 핵심 축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있는 분양형 호텔 현장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한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성인데요. 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부산,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도보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관광 레저 입지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희소성인데 물건 자체의 특징이 전 객실의 이 테라스 구조, 그러면서 부산 최초의 복층형 구조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희소 가치성을 좀 더 부과시킨다라는 점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익성인데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이제 목적이 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이까지 바라보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임대 수익형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의 목적을 좀 두고 가셔야 되는데 이 관광 레저 인구가 뭐 가만히 있어도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성수기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뭐 안전성 충분히 되면서 동시에 호텔 운영이기 때문에 전문 호텔 운영업체가 관리한다는 점에 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이 접근하시는 전략상으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현장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상상하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보다 성공적인 매수를 위해서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투자라는 것이 뭐 100%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무조건 뭐 하느님이 도와준다 해서 성공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한 3가지 포인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투자는요. 목적을 정확히 갖고 가야 되는 그 목적성이 필요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바로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인 컨셉은 임대 수익형. 특히나 이 안정적인 노후로 준비를 하시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성공적인 전략이 된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안정성 부분인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안정되는 부분이
전문적인 호텔 운영을 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 관계 담당자한테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확인 없이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에 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이 바로 이 수익성인데 물론 수익률은 한 달 월세 기준으로 수익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매수가 우리가 지금 분양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가가 과연 주변에 뭐 나와 있는 그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좀 더 저렴한지도 꼼꼼히 또 따져보시는.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꼭 답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익히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담당 우리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화재 분양 현장 만나봤습니다. 일단 부산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인구가 관광으로 또 거주하면서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해운대 앞에 있는 분양형 호텔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로 복층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객실 가동률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은 이미 증명이 돼 있는 바입니다. 소액으로 들어가서 투자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모델도 되지만 실제 본인이 숙박도 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양쪽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SRT 개통으로서 부산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액으로 서울에서도 부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투자 포인트 잡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재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를 박시영 리포터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